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철 변호사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방북 기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인데요. 자, 이종석이 국정원장 지금 후보자가 됐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북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이종석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방북 기록을 내는 건 이종석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통일부에 국회에서 요청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종석이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니까요. 그러면 통일부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통일부 얘기가 이것이 이종석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종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이종석이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간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공적 자격으로 통일부 장관의 지휘에서 북한을 방문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통일부에서는 이종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종석은 어찌 된 일인지 이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가 이제 이종석이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지냈고, 통일부 장관도 지냈고, 이런 자인데, 노무현 정부입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거는. 세종연구소에서 일하던 2000년에는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지금 과거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을 할 때든 아니면 그 후든 간에 방북 기록을 좀 제출해 달라. 왜냐하면 인사청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요구를 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 관계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 관계를 접근해야 된다.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우리 윤석열 정부라든지 자유보수 우파의 정부와는 사뭇 다른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북한의 이 관계, 이거를 우리끼리 민족끼리 말하자면, 또는 내지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좌파적이고 진보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사람을 왜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초대 국정원장으로 앉히는 것일까? 그건 뻔하죠. 통일부 장관 하면서 남북관계를 해봤고, 지금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북한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그런 것도 제출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비밀리에 움직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활용하고자,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인적 그런 교류와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시키는 것 같은데, 이종석이가 국정원장이 되면은 아마 북한하고 또 옛날에 박지원식으로 또 어떤 그 비밀 협상 내지는 또 비밀 퍼주기, 이런 것들이 벌어질지 몰라서 확실하게 좀 견제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방북 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명분이었다. 17일 이성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성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통일부는 이 의원이 요청한 이 후보자의 방북 기록에 대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통일부가 이 후보자의 방북 내역과 방북 목적, 결과 보고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왜 방북을 했는지, 방북 내역, 방북 목적, 그리고 결과 보고서, 이걸 좀 보려고 그러는데 통일부에서 이걸 국회에 안 보내준다 이겁니다. 너 왜 안 보내주니? 그랬더니 이종석 이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서 못 보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통이다. 세종연구소에서 일하던 2000년에는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후 2021년 5월 19대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 거죠. 정책 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공동대표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20대 대선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의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아서 외교안보 통일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벌써 그때부터 이재명하고 찐친 관계를 맺었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지명하며 특히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열 적임자라고 얘기했다. 이성건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대북 협상을 위해 수차례 방북했고 본인이 2018년에도 수차례 다녀온 사실을 공개했는데 정작 국회 자료 제출에 비협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대북 협상을 위해서 이 사람은 여러 차례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고 본인 입으로도 2018년에도 수차례 다녀왔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만 갔다 왔다면 어떤 목적으로 갔다 왔는지,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 어떤 건지 이걸 좀 보고 싶은 건데 아예 그런 것들을 지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2018년 12월 경기도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 경기도 평화토론회에서 학자 시절에 7, 8번 북한을 방문했고 많이 더 했죠. 2007년에 마지막으로 평양에 다녀왔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죠. 이후 11년 만에 2018년에만 3곳을 또 갔다. 그럼 여러 번 간 거죠. 이 후보자는 개성의 남북연락공동사무소 개소식 9월 달에 갔다 왔고, 이것이 2018년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14 공동선언 11주년 공동행사에는 10월에 갔다 왔고,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 공동행사에는 11월에 갔다 왔고, 그러니까 2018년에는 9월, 10월, 11월에 갔다 왔다. 이렇게 북한을 자주 찾았던 사람이다. 이후 11년 만에 평양을 다녀온 소감에 대해서 평양은 여전히 선전도시이지만 표정도 많이 살아있고 많이 달라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2007년에 갔다 오고서 11년 만에 2018년엔 무려 3번이나 갔다 왔다는 겁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후보자는 즉 이종석은 통일부 장관 재직 시기 등을 비롯해 2018년까지 남북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여러 차례 방북했다. 국회가 직접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 이제 국회가 직접 요청을 하면 제출하겠다. 이들도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가 본데, 아니 뭔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민감한 어떤 뭐 국제적인 어떤 알아서는 공개돼서는 곤란한 그런 게 있다면 차라리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이게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낸다. 무슨 지랄 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개인정보입니까? 이종석이가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왔는데 북한을 갔다 온 것이 그 개인 자격으로 갔다 온 겁니까? 전부 다 지금 이 통일부 장관 할 때 내지는 또 어떤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 그 관련해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내겠다고 그러는 건 뭔가 이상하죠. 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인데요.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을 이렇게 국정원장 시킴으로써 뭔가 지금 북한과의 모종의 또 지금 핵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누가 뭐 국정원장이 되든 통일부 장관이 되든 할 거 없이 퍼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또 비밀 맞추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과거에 지금 어떤 비밀을 감추려 하는 것은 아닌지, 과거에 뭔가 꾸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성건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파헤쳐 주기를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